안녕하세요, 영접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용접을 하실 때는 이제 와이어로 항상 그 이제 용입 넣어주는 연습하시고, 또 위빙도 뭐 핀토치로도 이제 연습하시고 하면 좋은데, 이렇게 여기는 현장 여건이 좋아가지고 용접기를 쓸 수 있다면 그냥 이렇게, 원래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이 홀다를 1m에서 2m 정도 잘라가지고 집에서도 위빙 연습하고 막 바닥에서 하고 벽에다가 또 위빙 연습하고 그렇게 하는데, 현장에서 용접기가 세팅이 돼 있으니까 실적으로 그냥 위빙 연습하는 것보다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용접기로 이렇게 현실감 있게 이렇게 직접 용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 홀더 손잡이를 연습하실 때, 처음에 연습하시면은 홀더 손잡이 두께가 이게 굵은 게 있고 좀 얇은 게 있어요. 얇은 게 있는데, 굵은 것보다는 얇은 걸 쓰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두께가 굵은 거를 손잡이를 쓰시다 보면은 이게 손이 많이 아프거든요. 용접 연습하시면서 손이 많이 아픈데, 뭐든지 뭐 안 하던 거 하다 보면은 손에 안 익으면은 손이 굳어있기 마련이니까, 하시다 보면은 이 손잡이를 손으로 꽉 움켜쥐다 보면 손 마디마디가 아구가 많이 경직돼가지고 많이 아픈데, 굵은 거보다는 또 얇은 게 있으니까, 이게 두꺼운 게 있고 얇은 게 있는데 얇은 걸로 바꾸셔가지고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처음에 연습하실 때 이게 손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위빙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됐을 때 손에 힘을 푸는 방법이 깨끼 손가락을 하나 펴면서 하다가, 나중에 그래도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약지 손가락을 하나 더 펴고, 그래갖고 이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위빙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캡도 롱캡을 쓰시는 게 좋아요. 숏캡보다는 롱캡을 쓰셔가지고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용접사로 입문하실 때 관광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자세를 이야기했지만 이게 습관이란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연습을 하실 때 선가스 품고 가스 안정하고, 그 다음에 모재 돼가지고 가스 안정하고, 그 다음에 2차 전류에서 자세 잡고 1차 전류에서 스위치를 놓은 상태에서 1차 전류에서 전류가 안정이 됐을 때 용가제를 놓고 위빙하는 그 단계를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 가면서, 아니면은 이게 숙지가 처음에 잘 안 됐을 때는 목소리로 선가스 품고 가스 안정하고 전류 안정하고, 그 다음에 용가제 대고 위빙하고, 그렇게 말로 하면서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하시면 나중에는 이게 좋은 습관으로 길들여져서 나중에 RT 용접사가 되었을 때도 결함 없이 그렇게 용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용접을 했을 때. 그런데 일반 용접사들이 소위 말하는 어깨 넘어서 이렇게 배우던가, 아니면은 이게 뭐 C급, D급 용접사한테 이렇게 배워가지고 잘못된 습관이 몸에 배이면 그때는 고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배울 때 바른 습관으로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세를, 그것 또한 자세거든요. 그 또한 자세니까 배울 때 바른 자세로 용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 특히나 위빙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니까. 원래 용접이라는 건 우린 특수 용접사잖아요. 그러니까 특수 용접사들은 이제 다른 용접도 마찬가지 꼭 특수 용접이라 해서 이제 다 그러지 말한 법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 T거든 아크든 미거든 용접사에서 용접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테크닉도 겸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형질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퍼징 원리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론도 겸비해야 되겠죠. 요즘에 세상 좋으니까 책 같은 것도 많이 있고, 또 학원 다녀오셨던 분들은 또 학원 책들도 있고, 그리고 뭐 서점에 가면은 용접 뭐 이런 책들도 되게 많으니까 자기가 용접 이론으로 해서 파고 들려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파고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매체도 많이 있고 하니까 하실 때 공부도 이런 쪽으로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형질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퍼징 원리도 아셔야 되고. 퍼징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인아웃 해가지고 퍼징을 갖다가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그냥 되겠지 하면은 그것도 큰 오산입니다. 이게 퍼징도 안에 내부에 진공 상태를 만드느냐, 아니면은 공기를 빨아내서 진공 상태를 만드느냐, 아니면은 공기를 갖다가 인아웃으로 해가지고 다른 가스를 주입을 해서 산소를 없애느냐, 그 차이거든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기본적이지만서도 퍼징하는 게 이제 많이 또 파고들면 많이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실적으로는 용접은 오른손잡이면은 왼손으로 용접을 하는 거죠. 와이어를 파지 않는 손으로 용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접은 오른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용접은 왼손으로 하는 거다. 유빙 하는 거는 이 친구들도 솔직히 용접 연습 이렇게 하는 게 일주일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유빙은 조금만 가르쳐 주면은 다 해요. 다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위빙이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만약에 뭐 초충에 백 넣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너와 나의 차이는 종이 한 장의 차이다. 같은 용접사여도 그 종이 한 장 차이를 뚫으려면 소위 말하면 손가락에 침 묻혀서 그냥 뚫으면 금방 뚫리잖아요. 근데 그 간단한 그 종이 한 장 차이를 깨우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접 20년, 30년, 뭐 10년, 20년, 30년 했는데 그 많은 용접사 중에 10명이 있으면 각각 용접 똑같은 경력이어도 용접 비주얼이 예쁜 사람이 있고 안 예쁜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카본 소스만 떼와도, 카본 소스만 용접을 하더라도 10년, 20년, 30년 경력은 똑같은데 비주얼이 예쁜 사람은 진짜 예쁘지만 안 예쁜 사람은 안 예뻐요. 그 종이 한 장 차이를 못 깨우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고 치면은 뭐 세월 가면은 다 용접 잘하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경력이 오래됐다 해서 다 용접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용접을 몇 년 했니, 뭐 10년 했니, 20년 했니, 그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용접은 용접 잘하는 사람이 장땡이에요. 자기가 노력한 사람이 장땡이고. 그래서 평생 노력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용접은. 그리고 끊임없이 형질이 개발되고 있으니까 또 자동 용접으로 많이 넘어가고, 그래서 사람이 용접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이 줄어들지만 또한 비철 형질 개발을 계속 하고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또 거기에 맞는 용가제가 나와야 되고, 그럼 그걸 용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용접사가 만들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연습을 하셔야 되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용접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는
조건을 갖추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거 소스 이런 것들도 선을 긋고 하지만 그라인더를 갖다가 우선 표면을 가공을 다 해주고 하셔야지 이게 용접성이 좋거든요. 그래서 표면을 우선적으로는 그라인더를 갈고 그 다음에 마킹을 해서 선을 긋고, 뭐 선은 한 줄을 그어도 되고 두 줄을 그어도 되고, 그래서 위빙을 핀터치로 위빙을 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비주얼이 나오면 이제 와이어 돼가지고 3.2 와이어 연가제 돼가지고 또 용접하시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위빙 파이널 하는데. 하지만 섬세하게 파고들면은 현장에 있는 용접사여도 비주얼을 하나만 봐도 예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예쁘게 못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 한 장 차이를 넘어서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용접사를 차도 평생이니까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10년, 20년 됐다고 해서 20년 됐다고 해서 그 용접사분이 비주얼이 예쁘게 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 종이 한 장 차이를 뚫고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력은 남이 평가해 주지 자기가 나 용접 잘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실 때 이왕 용접사 하시고 그러면은 스페셜 용접사가 되는 것이 맞잖아요. 하면 뭐 B급, C급 용접사 되면 뭐예요. 웬만하면 꿈이 평생이니까 카본 소스를 용접을 하시더라도 스페셜 용접사가 되셔야죠. S급 용접사가. 최고가 되면 좋겠지만 뭐 최고면은 뭐 모난 돌에 정이 두드러 맞기밖에 더해요. 그러면 최고가 되면 좋겠지만서도 또 용접 잘한다고 해서 돈 잘 버는 것도 아니니까 하면. 그래서 이렇게 외국에서 온 동생들도 이제 티그 연습한다고 이렇게 위빙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다방면에서 이렇게 샵에서 조그맣게 일하시는 분들 연습 많이 하시는데 생각해 보시면서 꾸준히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삘이 왔을 때 왜 그러냐면은 연습하시는 분들이 이게 연습하시다가 이 끈기가 있어야 돼요. 끈기가 이 정도면 되네 그래 놓고 그냥 그만두면 나중에 또 했을 때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배관사는 1년 뒤에 도면 주면서 라인 끌어라 그러면은 끌고 가잖아요. 근데 용접사는 1년 뒤에 터치 주면서 하면은 원피스 백 한번 넣어봐라 그러면 백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정립된 사람하고 안 된 사람하고 차이긴 하는데, 이 정립이라는 거는 자기가 용접을 배우면서 이렇게 메모해두고 잘 됐을 때 또 녹음해두고 하면서 잘 증거 자료로 이렇게 남겨둬야지 나중에 자기가 테크닉이 떨어졌을 때 그때 들어보고 또 글로 써놓은 것들 보면서 그때 이렇게 해서 잘 됐구나 라고 느끼면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용접 연습하실 때 현장의 용접사들도 용접 이제 현장에서 용접하시고 또는 다른 분들이 가르쳐 주시고 하실 때 해봤는데 잘 되더라 그러면 그 핸드폰으로 뭐 음성 녹음이나 아니면은 메모장에 갖고 다니면 볼펜이나 가지고 다니시면서 바로바로 그때 용접 잘 됐을 때 어떻게 했는데 잘 되더라 그렇게 메모해 두셔가지고 또 꾸준하게 잘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남이 가르쳐 주면 그거를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면. 그래서 이런 것도 용접 연습하고 그러면은 이제 배울 때 볼 때 확률이 되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도 볼 때는 전진법이라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유빙을 하면서. 그러면은 봤을 때 한번 봐봐라 그러면은 같은 방향에서 같은 보는 시야에서
보여주는 사람의 왼쪽 어깨에 시야를 가가지고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전진법이니까. 그래서 하는 보는 것도 항상 한번 봐봐라 그러면은 그 보여주는 사람의 왼쪽 어깨에 가가지고 왼쪽 편에 서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대에서 봐라 그랬는데 반대쪽에서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이게 사물의 생각은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 하려고 그러면은 거울에 비치는 것 같이 많이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보는 시야에서 왼쪽 어깨선에서 가가지고 다가가서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누가 가르쳐주고 뭐 그런다고 해서 보여주고 할 때. 그리고 항상 처음에 배울 때는 좀 불편하시더라도 몸에 적응이 안 되니까 항상 선가스 품고 가스 안정하고 전류 안정하고 그 다음에 용가지에 넣어가지고 용접하시면 됩니다. 선가스 품을 때 어떤 분들은 징징 이렇게 하시면은 가다가 호위 가스 딜레이를 갖다가 길게 잡아주셔야 되는데 잡아줘도 이렇게 후기 가스가 금방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선가스 품을 때는 이렇게 홀더를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징 눌러주셔야 됩니다. 한 번에 그냥 징 하고 눌러주셔야 돼요. 꽃가시 넣는다고 막 오토바이 악셀레터 당기는 같이 징징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한 방에 징 누르셔가지고 모재에 대서 가스 안정하고 그 다음에 2차 전류에서 빛을 떼면서 본 전류로 변환합니다. 그러면은 본 전류로 변환하면 물방울 모양으로 글러브가 생기잖아요. 용융풀이. 그러면은 그 용융풀이 더 이상 커지지 않는 시점이 전류가 안정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전류가 안정이 되면 그때 용가제를 그 용융풀 끝에 텅텅 앞에다가 놓아주게 되면 그 용융풀이 이 와이어 용가제를 머금고 물방울 모양으로 볼록하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오면 그때부터 위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가 안 된다면 현장에 있는 용접사들도 스타트하는 부분에서 골이 많이 패이잖아요. 모재를 용접 피치지만 피치에 이 용입이 패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심하게 그냥 심하면은 언더컷으로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시 스타트를 한다면 이 부분에서 했을 때 전류 안정이 된 상태에서 용가제를 넣으면 물방울 모양으로 전류 안정이 됐을 때 용가제를 넣으면 이렇게 물방울 모양으로 볼록하게 빵빵하게 솟아오르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뒤쪽에서부터 빈토치로 와가지고 이빙을 했을 때에는 이게 이 비드를 이 모재를 깎아먹을 수가 있어요. 토치 실드 가스가 너무 세고 또 안 세도 용입이 적기 때문에 깎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차적인 방법을 자기가 숙지를 하면서 하셔야 돼요. 현장의 용접사들도 되게 그런 부분이 많은데 스타트 부분에 그런 부분 많은데 그런 부분은 자기가 많이 고치셔야 됩니다. 고치셔야 되고 홀더 손잡이도 손잡이 끝이 깨끼손가락에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손잡이가 제 손에서 지금 한참 위로 올라갔는데 누르고 이런 상태가 돼야 돼요. 스위치 누르고 이런 상태. 손잡이 끝에. 그래서 연습하시는 분이
손잡이가 너무 길다고 이렇게 자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현장에서도. 자기 용접기면 괜찮은데 또 여럿이 쓰는 사람들이면 이 손잡이를 자르게 되면은 불편하다 자르게 되면은 이게 스위치를 와이어 통에다가 와이어 통을 잘라 가지고 스위치 위치를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쓸 수가 있거든요. 현장 용접을 하실 때. 그러면은 손잡이를 잘라버리면 길게 쓰실 때 못 쓰게 되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손잡이를 안 자르는 게 좋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치 헤드도 이렇게 정면에 봤을 때 약간 사선으로 돼 있죠. 그러면은 토치를 쥐었을 때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토치 헤드의 방향하고 비슷하게 되면 됩니다. 연습하실 때. 뭐 굳이 토치 헤드를 후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연습하실 때. 그리고 연습하실 때는 토치 헤드를 딱딱한 거 쓰시면 좋아요. 그러면 부드러운 거 쓰시면은 처음에 손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헤드가 호지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딱한 걸 쓰시면 좋습니다.